황혼의 노인별 꼭 결승골에 집착하기보다 유종의 미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쇠퇴의 상징이 아니라 성숙한 결실의 시간이다. 긴 여정을 돌아보니 이제는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며 마무리를 준비할 때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만함 대신 모르는 척 미소 짓는 여유를 배우자. 본 적 없는 척 넘기는 관대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더 이상 주장을 내세우며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너무 오래 살았다거나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자조적인 말은 스스로를 소멸로 이끄는 독초일 뿐, 살아 숨쉬는 그 순간 자체가 생명의 기쁨, 존재의 축복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그저 살아있는 인생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축제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쌓인 서운함은 결국 나의 몫으로 안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움의 첫걸음이다. 노년별곡, 삶의 품격을 완성하는 지혜는 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시기를 단순히 쇠퇴의 시간이 아닌 삶의 완성을 향한 품격의 교양곡으로 바라보며 이 소중한 시간을 세련되고 유익하게 가꾸어 나갈 지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인생을 축구 경기의 전반전, 후반전에 비유하며 노년기를 연장전 혹은 우아한 퇴장을 준비하는 마무리의 예술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결승골에 집착하기보다 훌륭한 마무리를 통해 박수갈채를 받는 유종의 미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삶의 품격을 완성하는 지혜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입니다. 인생이라는 아주 긴 교향곡 그 마지막 악장을 어떻게 연주해야 가장 아름답게 기억될까요? 오늘은요, 노년이라는 시간을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우리 시대의 노년별곡을 함께 작곡해 보시죠. 이 문장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맞아요. 인생의 후반부는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내 삶이라는 한 편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인 거죠. 이 관점의 변화, 여기서부터 품격 있는 노년은 시작됩니다. 마치 인생이 한 편의 교향곡이나 혹은 치열한 축구 경기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신없이 뛰었던 전반전과 후반전이 끝나고 이제는 연장전에 들어선 거죠. 여기서 목표는 막판에 한 골 더 넣는 게 아닙니다.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우아하게 경기장을 떠나는 것. 바로 이 유종의 미가 우리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개의 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의 미학, 두 번째는 연결의 품격,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존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코다까지. 이 4가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악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비움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란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노년의 깊이는 오히려 현명하게 비워내는 데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젊음의 모토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는 경쟁과 채움이었다면 노년의 지혜는 덜어내고 더 깊이, 더 천천히를 음미하는 관조와 비움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제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할 때인 거죠. 그렇다면 뭘 비워내야 할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대신에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열린 마음. 둘째는 원망입니다. 용서는요, 사실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과거에 묶인 나 자신에게 주는 평화라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소유물들. 신기하게도 공간을 비우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좀 비워냈다면 이제 두 번째 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결의 품격입니다. 그 빈자리를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채울 차례인 거죠. 결국 우리 노년의 행복은요, 얼마나 좋은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것, 또 고독을 즐기는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와, 이 문장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입니다. 자녀에게서 아름답게 독립하라는 뜻이죠.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관계를 다시 설정할 때 부모도 자식도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시간,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지만 고립은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단절되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고독은 얼마든지 즐기되 세상과 연결된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악장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존엄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품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존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4가지 실천법 한번 볼까요? 첫째, 청결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죠. 둘째,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내 몸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셋째, 평생학습. 새로운 걸 배우는 뇌는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독 즐기기. 혼자서도 잘 노는 것. 이야말로 진짜 내공의 경제 아닐까요? 5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왜 계속 배우고 세상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50%나 높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배움과 연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 활동인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악장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코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건요, 결코 우울하거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날들을 더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어쩌면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평생 미덕으로 알고 살았던 전략이 노년에는 오히려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끼고 움켜쥐기보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쓸 줄 아는 지혜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재산을 정리해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빛바랜 사진과 기념품들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뜻을 명확히 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의식이자 남은 가족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가장 큰 배려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뚫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니까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이라는 교향곡을 가장 찬란하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음표가 될 겁니다.